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국혁명과 미국혁명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교과서로는 145쪽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배웠던 영국혁명과 미국혁명의 영향 속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17세기 말에 일어났던 영국혁명, 그 영국혁명을 옹호하기 위한 이론으로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발표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미국의 독립은 18세기 말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프랑스 혁명 이전에 프랑스의 사회 체제를 구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도 하에서는요, 제1신분 성직자와 제2신분 귀족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많은 토지와 관직을 차지하면서 면세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1신분과 2신분을 합쳐서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들이 가졌던 토지가 전체 토지의 40%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던 거죠. 그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신분 안에서도 상급 성직자는 귀족 출신이고 하급 성직자는 평민 출신인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1신분 안에서도 조금 입장이 갈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신분은 평민이었는데요. 이 평민들은 봉건적인 의무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정치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장원제는 거의 해체가 되었지만요. 이제 봉건 귀족들의 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귀족들에게 부역이나 세금을 바치는 것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평민들 중에서도 부유한 일부만이 정치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평민들은 정치에서 배제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도시의 상공업자들, 이들을 부르주아, 또 시민계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민계급은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영향 속에서 이제 구제도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 이제 비판하게 된 거죠. 프랑스는 계몽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 정치와 현실에 반영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이 계몽사상가들의 출판물들을 금서로 지정하거나 혹은 그 계몽사상가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계몽사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 계몽사상이 현실적으로 미친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780년대 프랑스 경제가 나빠지고요.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미국 혁명 때 미국의 독립을 지원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많은 재정을 또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국가에서 1, 2신분의 면세 특권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던 1신분과 2신분이 반발하겠죠. 그러면서 귀족들이 절대 왕정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삼부회라는 것을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삼부회는요, 1신분과 2신분, 3신분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의회와 같은 기구였는데요. 귀족들의 목표는 이 삼부회를 통해서 귀족들이 주도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삼부회에서 3신분 대표들, 시민 계급 대표들이요, 1, 2신분과 삼부회의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이 3신분 대표들이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은 헌법 제정 전에는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왕이 국민의회를 탄압하니까
국민의회를 지지하던 파리의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제 정치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는데요.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전제 정치의 상징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바스티유 감옥에는 소수의 잡범들만 수용이 돼 있었다고 해요. 정치범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7월 14일이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혁명이 전국 각지로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지방에서는 특별히 농민들이 이제 귀족을 공격하고 장원 문서를 불태우는 등의 좀 더 과격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가? 귀족들이 이제 1780년대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니까 수입 유지를 위해서 장원 문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봉건적 반동이라 그래서 이미 폐지되었던 많은 봉건적인 제약들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이제 귀족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고 지방에서 농민들의 봉기가 계속되자 이 국민의회가요, 봉건제 폐지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봉건제는요, 주종관계와 장원제에 기초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 봉건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당시 프랑스의 사회 구조, 그러니까 구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삼신분이 짊어지고 있던 봉건적인 의무의 일부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폐지한 것은 아니었고 세금 등의 일부 항목 등은 남겨두게 되는데요. 사실 이 봉건제 폐지 선언은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형식적인 선언이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국민의회를 만들었던 것이 삼신분 대표들, 그러니까 시민계급, 부르주아였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삼신분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1, 2신분과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회가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혁명의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교과서 146쪽에 나와 있는데요. 천부인권과 저항권, 또 결사의 자유, 주권 재민,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회가 헌법을 제정하는데요. 이 국민의회가 제정한 헌법에서는 입헌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선거제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고 이 혁명이 자기의 나라로 전파될 것을 우려한 주변 국가들이 이제 프랑스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혁명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국왕이 프랑스를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이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의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 오스트리아 출신이었는데요.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가려다가 발각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격해진 파리의 민중들이 왕궁을 습격하게 되는데요. 이 파리의 민중들은 평등을 추구하는 집단이었고요. 이들이 국민공회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민공회를 수립하고 공화정을 선포하면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폐위하고 심지어 이제 처형합니다. 루이 16세가 처형당한 사건은 주변 국가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왜냐면 이 당시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왕이 있던 체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혁명 전쟁을 일으켰던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외에 더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불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공화정을 선포한 국민공회 내에서는요, 이제 국민공회 내 급진파였던 자코뱅파가 국민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이제 헌법을 제정하고 또 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 국민공회의 자코뱅파가 제정했던 헌법은요,
공화제와 보통선거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등장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헌법을 제정했지만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고 시행을 유보합니다. 왜 그랬는가? 이 시기에 혁명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헌법대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어려웠던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혁명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들, 귀족과 또 성직자들이 있었죠. 이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요.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란 것을 만들어서 반혁명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단두대에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정치가 계속되니까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죠. 그 불만으로 인해서 결국 자코뱅파는 몰락하게 되고요, 총재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테르미도르 반동이라고 합니다. 테르미도르라는 말은요, 이 국민공회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혁명력이라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제정하는데, 이때 여름의 더운 달을 의미하는 게 테르미도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일어난 사건이 테르미도르 반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국민공회 자코뱅파를 몰아내고 세워진 총재 정부는요, 부르주아 중심의 공화정이었는데요. 이들은 타협을 통해서 현상 유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혁명의 속도를 늦추었는데요. 그러면서 혁명을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했던 급진파와 혁명에 반대했던 이제 반혁명 세력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질문인데요. 국민의회가 제정했던 헌법, 그리고 국민공회가 제정했던 헌법 두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재 정부가 등장하고 곧 이어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나폴레옹은 군인으로서 이제 혁명 전쟁에서 많은功을 세우고 유명해진 장군이었는데요. 이 나폴레옹은 스스로를 프랑스의 영웅으로도 선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통해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를 수립하는데요. 이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프랑스 혁명이 종료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프랑스 혁명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프랑스 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시민사회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요. 구체제의 모순을 시민계급이 바꾸고자 했고요. 제1신분, 2신분 같은 봉건적인 특권 세력이 이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민중이 이제 시민계급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건사회가 타파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었던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은요,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자유라는 거는 인권선언에서도 등장했다시피 신체, 종교, 표현, 경제적 자유, 재산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 시기 자유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평등은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의미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프랑스 혁명이 가지는 한계점으로서 재산을 가진 시민들, 그러니까 부르주아 안에서의 자유와 평등, 기회의 평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우회는 혁명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연대, 그리고 국민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급진적이었던 국민공의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국민의회라든가 이후에 총재정부처럼 시민계급, 부르주아 계층이 주도했던 그런 혁명의 시기,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온전히 우애의 정신을 완성하지는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또 진행 과정, 또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